야 씨발려나.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다 때리고 다 부조리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저처럼 특 A급으로 군생활한 친구들은 좋은 추억밖에 없어요. 그렇게 좋으면 군대 또 가라고요? 야, 뒤질래? 뚠뚠이가 보기 다 뚠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콜라포 드세요. 오늘은 PTSD 오게 만드는 바로 그 작품. 할아버지도 벌떡 일어나서 식은땀을 흘리며 재입대하는 꿈을 꿨다고 하는 넷플릭스 플랫폼의 바로 그 작품. 약간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시고 당신이 모르는 15가지 바로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좋았어! 첫 번째, DP1은 웹툰 원작을 기반으로 했고 DP2는 창작극입니다. 그리고 그게 히어로 한우엘 상병의 구교환 배우님은 시즌 1부터 창작된 인물이었죠. 원작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닥부터 캐릭터 구축을 해서 틀에 얽매이지 않는 날것의 매력을 보여주죠. 스토리는 DP1 마지막 화에 김루리 일병이 총기 난사를 하는데 그 이후부터 벌어진 일을 기반으로 창작극이 시작됩니다. 김루리 일병의 총기 난사 모티브는 2005년 연천군 GP에서 일어난 실화이며 군부대 부조리, 열악한 환경, 타이트한 근무 등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어쩔 수 없으라는 묵시적 동의로 인해 벌어진 일입니다. 책임을 지고 국방부 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단장과 군단장 등 총 책임자들은 감봉 3개월 정도의 경징계만 내려졌습니다. 진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지고 힘없는 쩌리들만 꼬리 자르기를 당한 거죠. 이런 현실을 비꼬듯 손석구 배우님은 책임감을 연기했다라고 밝혔죠. 대한민국 육군의 장교로서 책임감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추앙합니다. 두 번째, DP의 오프닝을 보시면 실제 군입대하는 다큐멘터리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프닝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편 영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어린이가 되고 학생, 청춘, 사랑과 이별 등을 주마등처럼 표현했죠. 그리고 남자라면 피해갈 수 없는 입소식, 정현 배우님이 쳐다보는 장면은 부모님을 찾을 때 아른함일지, 사회에 남은 애환일지, 미지의 군대라는 공포일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느껴져서 모든 영화, 드라마 인트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울컥하면서 두리번거려 찾았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사람이 많아서 그냥 집에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보고 있어? 세 번째, 극중 정석용 배우님이 연기하시는 오민우 준이가 나옵니다. 군생활할 때도 준이 계급을 못 본 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군대에서는 크게 병사, 부사관, 준사관, 장교 4개 계급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준사관은 최소 상사 이상에서 시험을 봐야 준이로 진급할 수 있으며 장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부사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특수 보직인 거죠. 그 이유는 어떤 기술에 한해서 스페셜리스트에 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갑 정비, 헬기 주종, 함선 정비 등 현재 육군에 등록된 중령이 7,000명, 준이가 6,000명입니다. 중령들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죠. 그런 준이에게 반말 찍찍하는 손석구. 해마 오준이 몇 살이지? 추앙합니다. 네 번째, 극중 김성균 배우님이 연기하는 박범구 중사는 딱 봐도 30대 중후반처럼 돼 보이는 비주얼인데 아직도 중사를 달고 있습니다. 극중 103사단에서 병으로 근무하다가 부사관으로 시작했다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군생활을 103사단에서 병사로 시작했거든요. 부사관 학교나 군사학교 출신은 아닙니다. 보통 26, 28이면 중사를 달고 30대 초중반이면 상사를 달아야 하는데 아직도 못 달았죠. 그렇다면 저 얼굴이 20대라는 건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수능 잘 봤냐라는 말을 들은 노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전방 헌명대에서 DP조로 검거율도 높고 인사고과에 플러스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사를 못 달았다는 것은 박범구 중사는 사실 개패급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정해볼 수 있는 근거는 병사 때나 부사관 때 계속 두들겨 맞았다고 극중에서 밝혔죠. 그땐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두드려 맞고도 수사관 치약 뚜껑에 원산 폭격, 점심 먹다가 식판이 휠 정도로 얻어맞았어요. 물론 패급에도 때리고 너무 잘해서 질투해도 때리긴 하는데 너무 잘해서 질투로 인한 구타라면 진급은 빠르긴 합니다. 일을 잘하기 때문이죠. 물론 때리고 왕따시키고 부조리한 놈들은 개머리판으로 대가리를 찍어버려 하는 게 맞지만 근본적인 궁금함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은 어떻게 때리지? 다섯 번째, 주인공인 준우의 삶에 큰 영향을 준 DP1의 히어로 석봉 역의 조연철 배우님은 DP2에 마리는 출연하지 않지만 많은 영향력을 기여합니다. 그리고 조연철 배우님은 한해종 영상학과를 나왔습니다. 연기과와는 다르게 영상학과는 성적과 논술 면접으로 들어갑니다. 공부를 졸라 잘했다는 거죠. 근데 연기도 졸라 잘합니다. 한국의 호아킨 피닉스라고 불리죠. 연출 전공이다 보니 감독으로서 데뷔를 했는데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조연철 감독님의 데뷔작인 영화 로버트 리바이벌에서 주연 배우를 맡은 사람은 다름 아닌 한우엘 병장 역의 구교환 배우님입니다.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는 법이죠. 난 왜 아무도 못 알아봐 씨. 여섯 번째, 손석구 배우님은 DP1에서 분량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범죄도시, 나의 해방일지 등 연이어 초대박이 터지죠. 그렇다 보니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제 분량이 조금 많아가지고 기분도 좋았고. 손석구 배우님의 팬분들은 군복 입은 섹시한 손 배우님을 볼 수 있는 시각적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석구 배우님 대단하시네요. DP1부터 DP2까지 실제 병역 의무도 자이툰 부대 출신이시고 차기작이 연극 나무위의 군대입니다. 이 정도면 재입대하셔도 죽고 싶어요? 일곱 번째, 극중 타령한 게이 장성민은 극중 게이명 니나로 활동을 합니다. 영국영화과 입시 혹은 신입생 때 무조건 하는 게 안톤 체협의 4대 희곡이죠. 벚꽃동산, 바니아저씨, 세자매 갈매기. 실제로 대학교 지정희곡, 지정연기 등등 입시 단골 손님으로 꼽히는 매우 유명한 작품이고 그중 갈매기는 안톤 체협 작품 중에서도 가장 저항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무저항주의나 금욕주의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욕망하고 갈망하고 인간 본연의 이야기. 극중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여주인공 니나입니다. 극중 장성민 일병도 배우가 되고 싶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은 장성민 일병의 성소수자로서의 사회적 절망과 외침, 자유를 향한 포효를 위해 갈매기 니나를 선정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안톤 체홉의 갈매기는 배드엔딩이죠. 극중 꿈을 향해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비상하기 직전 장성민도 결국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합니다. 소설 갈매기에서 주인공 트레플레프도 성공했다 생각했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데 소설 속 모습을 오마주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 이성애자입니다. 여자가 너무 좋아요. 여덟 번째, 극중 타령한 장성민 일병이 부르는 노래는 뮤지컬 헤드윅의 OST 위긴 박스입니다. 상자 안에 가발이란 뜻이죠. 가발을 씀으로써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체가 된다는 장성민 일병을 잘 표현하는 곡이죠. 헤드윅은 조승우, 조정석, 유연석 등 쟁쟁한 배우들이 참여했는데요. 디 오리진 오브 러브, 미드나잇 라디오 등 한 번 들으시면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넘버들로 가득합니다. 비 올 때나 센치해질 때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두원 배우님의 헤드윅을 제일 좋아합니다.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윤두원 배우님의 헤드윅을 들으시면은 남자든 여자든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형, 수비수야 공격수야. 아홉 번째, 수상하는 손석구 배우님이 연기한 임지서 데이는 금수저가 확실합니다. 랜드로버 브랜드의 디스커버리 4를 타는데요. 데이 월급을 생각해봤을 때 임지서 데이는 딱 봐도 30대 중반으로 보이긴 하나 육사 출신이니까 20대 후반에 대위를 달았을 거고 최소 5년차 이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6에서 7호봉이라고 가정하에 실수령 월급이 300 전후입니다. 시대 배경이 2015년인 것을 감안하면 2015년도에 디스커버리 4를 중고로 사신다면 최소 6천 이상, 새 차는 1억입니다. 60개월 풀 할부로 때렸을 때 원금과 이자 합치면 최소 한 달에 130에서 145만원. 그런데 여기서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양육비와 생활비를 합친다면 대위 월급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 잘생기고 학벌 좋고 집안도 좋은 당신을 장성민 일병이 사랑합니다. 열 번째, 임지서 대인님 가슴에는 공수마크가 붙어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전사만 달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육사 출신이라는 설정상 육사 생도는 공수훈련하기 때문에 3회 이상만 하면 이 패치를 붙일 수 있습니다. 특전사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는 행실이나 말하는 뻔세를 보니 내가 아까부터 계속 거슬려서 하는 소린데 하급자 주제에 괜히 이상한 분위기 조성하려고 하지마. 네이버 쇼핑에서 5,500원짜리 공수마크를 붙인 걸 수도 있습니다. 11번째, 임지수 대위는 육사 출신의 30대 중반으로 보이는데 소령 진도 아니고 그냥 깡대위라는 거는 능력을 의심해볼 법합니다. 대한민국 군인사법 제15조를 보시면 소위까지는 최저 연령이 정해져 있지만 중위부터는 최저 연령이 없습니다. 즉 육사를 재수 안 했다는 가정하에 23살이면 소위의 임관, 24살의 중위, 26살 대위, 여기서 6년이면 소령으로 진급할 수 있는데 32살이면 소령으로 진급할 수 있고 진짜 느리다 하더라도 35에서는 소령 진급을 하죠. 육사 출신은 큰 사고만 치지 않으면 앉아서 책만 읽어도 중령은 단다라는 말은 군필이시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얼마나 사고를 치고 다녔으면 진급을 못해. 구경 끝났으면 꺼져 이씨 새끼들아. 진급 못할만 하네. 12번째, DP라는 보직은 2022년부로 폐지되었습니다. 타령하는 병사가 많이 줄었고 군무원과 부사관들이 그 임무를 대신하며 인구수 감소에 따라 현역 기관병 징집이 줄어 전투에는 배치에도 빠듯하기 때문이죠. 타령 병수가 감소한 것은 군대의 스마트폰 보급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처럼 예전에 군생을 하신 분들은 스마트폰이 말이 되냐, 요즘 군대냐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군대 내에서 부조리와 폭력, 자살과 타령을 막을 수만 있다면 저는 적극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MZ들은 이것도 불만이라고 하죠. 이 정도면 군생활도 재택근무 시켜달라겠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13번째, 우리나라는 56만 명의 현역병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120만 명의 현역병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구가 폭발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인구가 줄고 계속 줄으면 어쩔 수 없이 여성분들도 군대를 가야 합니다. 정치적이든 사회적인 논쟁 유무를 다 떠나서 군대 가야 할 사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한 해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26만 명입니다. 앞으로 더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56만 명의 국군을 유지하기 위해선 먼 미래도 아닌 당장 2040년부터는 이 얘기가 국회 단상에 올라가겠죠. 논리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은 그냥 14번째, 국중 GP가 나옵니다. 전방 중에 최전방, 북한과 윙크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서 근무하는 것이 GP죠. 근데 여기 군복에 민정경찰이라고 써있습니다. 경찰이 왜 저기 있지? 혹은 군복에 저기 왜 써있지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면 1953년에 맺은 정전협정에서 비무장지대에서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진행을 하기 위해 승인받은 인원을 민정경찰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즉 비무장지대에서 합법적으로 근무 가능한 인원에게 부여한 표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몸에도 표식이 있죠. 우리 돼지 한돈. 15번째, 안준호 역의 정혜인 배우님은 36살임에도 불구하고 일병을 연기하는데 아무런 이질감이 없습니다. 보통 일병은 21살에 진급을 하는데 15년의 세월을 뛰어넘네요. 그 이유는 조선시대 손꼽히는 꽃미남의 직계 후손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인데요. 조선에서 손꼽히는 꽃미남이었습니다. 역사에 비주얼이 언급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다산신문집 15원을 보시면 정조대왕께서 정약용의 자태를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잘생겨서 질투심에 그런지 정조대왕께서는 항상 정약용한테 소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먹기 싫다면 어명이라고 먹이고 토할 때까지 먹이고 살려달라고도 먹이고 헬조선의 회식 문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총평, 군대를 다녀오신 분, 군대를 가실 분, 안 가도 되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인간을 가둬놓으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게 바로 군대입니다. 폐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밖에 새어나가지 않는 것 또한 군대죠. 그 사회 안에 또 다른 사회에서 인간의 심리, 계급사회, 정치 등 좋은 시각으로 본다면 정말 많은 걸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더운 휴가철, 폭염과 미친 물가를 피해 집에서 고립된 채 DP 1, 2를 즐기시는 건 어떨까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시원한 수박을 저에게 사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뚠뚠이의 금지의 추천자 DP였습니다.